톡톡 튀는 바둑 매거진 바둑 톡톡. 안녕하세요. 바둑계 이슈를 모아 톡톡 튀는 바둑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윤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설입니다. 선아 씨, 이제 정말 가을이 됐어요. 맞습니다. 올해는 9월 중순까지 더위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 주말에 가을비가 오고 나서는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선해진 날씨에 기분까지 정말 좋아지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일교차가 조금 큽니다. 또 이럴 때 방심하면 감기 걸리기 십상이거든요. 우리 은설 씨도 또 시청자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요. 바둑톡톡 잘 진행하려면 아프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요. 이 가을을 맞은 바둑계에도 여러 세계 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농심배와 또 시니어 대회인 백산수배가 함께 열리겠고요. 11월부터는 삼성화재배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엔 또 어떠한 재미난 대국들이 있었는지 톡톡 전광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대국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톡톡 전광판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제11회 하천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결승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석 국수배는 만 17세 이하 2005년 이후 출생 선수들만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박지현 선수가 원재훈 선수를 결승에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에 오른 박지연, 원재훈 선수 모두 2005년생으로 올해가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또 두 선수 모두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치르는 결승전이었는데요. 승리한 박지연 선수는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의 영예를 아는 동시에 빛나는 졸업장을 받고 하천석 국수배를 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우승한 박지연 선수 우승 상금으로 1,000만 원 가져가고요. 준우승한 원재훈 선수는 500만 원의 상금을 차지했습니다. 하천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은 인류기사 등용문으로도 불리는 대회인데요. 2회까지는 팀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3회째부터 개인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3회 때 우승한 선수가 바로 현재 절정의 기량을 달리는 신진서 선수였습니다. 이때 당시 입단 동기인 신민준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인류 선수들을 보면 이 신예 시절에 신예 대회 우승한 경력은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승한 박지현 선수의 최근 성적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2023 유소년 신예 육성 프로젝트 본선에선 신예 선수들을 상대로 5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확실히 신예 선수들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기전인 S집의 명인전에서도 이창호 선수를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요. 이 S집의 명인전 8강전에서 박지현 선수가 만나는 상대가 바로 신진서 선수입니다. 이 박지현 선수가 신예대회 우승자인데요. 랭킹 1위 신진서 선수를 맞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소식입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지역 투어로 진행된 10라운드 3경기 여수 투어로 진행됐습니다. 홈팀인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선수들과 원정팀인 순천만 국가정원 선수들이 뜨거운 열전을 펼쳤는데요. 승리팀은 원정팀인 순천만 국가정원이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주장 오유진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 홈팀에게 이겨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어서 더욱더 열심히 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남은 경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겠다고 다부지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순천만 국가정원팀은 4연승,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 지금 5승 5패, 5할의 승률을 맞추면서 4위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수 세계선 박람회 팀은 3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규리그 4경기인데요. 이 남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반전을 꾀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흥미진진해지는 여자 바둑리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7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소식입니다. 사실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지지옥션배였죠. 신사팀 4명, 숙녀팀 1명이 남아있는 위기 상황에서 최정 선수가 3연승을 거두며 최종국까지 끌고 가서 최고의 빅매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멋진 마침표를 찍은 선수는 신사팀의 조한승 선수였습니다. 이로써 17기 지지옥션배 숙녀대 신사,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승리는 신사팀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지지옥션배 소식은 이어지는 바둑을 담다 시간에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주 대국 결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제17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본선 21국에서 최정 선수가 최명훈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12일 화요일은 제17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본선 22국 펼쳐졌고요. 최정 선수가 이창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같은 날 제46기 S집의 한국일보 명인전 패자조 1회전 있었고요. 허영호 선수가 김순구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제3회 난설원배 전국 여자바둑대회 예선 결승 펼쳐졌습니다. 박소율, 조승아, 이나경, 허서현, 김혜민, 강다정, 김신영, 김다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승자는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같은 날 제17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본선 23국 최종국 펼쳐졌습니다. 조한승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승리하며 신사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4일 제46기 S집의 한국일보 명인전 패자조 1회전 펼쳐졌고요. 나연 선수가 이창호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제46기 S집의 한국일보 명인전 패자조 1회전 펼쳐졌습니다. 한상조 선수가 김채영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다음 날 제11기 하찬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결승이 있었고요. 박지현 선수가 원재훈 선수에게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날 제2기 567 관절 타이밍 한국기원 선수권전 16강 2조 3라운드 있었고요. 이원영 선수가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제2기 567 관절 타이밍 한국기원 선수권전 16강 4조 3라운드 펼쳐졌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2023 소팔코사놀 레전드리그 소식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 4라운드 1경기 예스 문경팀 대 칠곡 황금물류팀의 경기 있었습니다. 김찬우 선수가 이상훈 선수에게, 김일환 선수가 김기현 선수에게, 윤현석 선수가 강훈 선수에게 승리하며 예스 문경팀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4라운드 2경기 용인 퓨리움 대 스타 영천의 경기로 펼쳐졌습니다. 최규병 선수가 김종수 선수에게, 서봉수 선수가 이영신 선수에게, 선우욱 선수가 김동면 선수에게 승리하며 용인 퓨리움이 2대1로 승리 가져갔습니다. 13일 수요일 4라운드 3경기 KH에너지 대 의성만의 경기 있었습니다. 장수영 선수가 이지연 선수에게, 김수장 선수가 오규철 선수에게, 권효진 선수가 안관욱 선수에게 승리하며 KH에너지팀이 2대1로 승리 가져갔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4라운드 4경기 의정부 행복특별시 대 경기 고양시의 경기였습니다. 김용삼 선수가 차민수 선수에게, 김동엽 선수가 박승문 선수에게, 유창혁 선수가 정대상 선수에게 승리하며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2023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소식입니다. 14일 목요일 10라운드 1경기 서울 부강약품 대 부안 붉은 노을 경기 있었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허서연 선수에게, 정유진 선수가 허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김상인 선수가 김주아 선수에게 승리하며 서울 부강약품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10라운드 2경기 서귀포 70리대 보령머드의 경기였습니다. 최정 선수가 유주현 선수에게, 이서영 선수가 고미소 선수에게, 조승아 선수가 박소율 선수에게 승리하며 서귀포 70리팀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같은 날 10라운드 3경기 여수 투어로 진행됐죠. 춘천만 국가정원 대 여수 세계선 박람회 경기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이슬주 선수에게, 김은지 선수가 이도현 선수에게, 오유진 선수가 강다정 선수에게 승리하며 춘천만 국가정원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10라운드 4경기 H2드림 삼척팀 대 포항 포스코퓨처엠의 대결이었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김선빈 선수에게, 김채영 선수가 김혜민 선수에게, 김경은 선수가 김수진 선수에게 승리하며 H2드림 삼척팀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가장 핫한 바둑계 이슈부터 궁금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바둑 이야기를 해보는 바둑을 담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바둑을 담다에서 제17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번 지지 옥션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승부를 펼쳤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승부의 흐름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신사팀의 첫 주자였던 이정우 선수가 파죽의 6연승을 거두며 초반부터 신사팀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이 신사팀의 연승을 막기 위해 상위 랭커인 오유진, 조혜연 선수가 조기 등판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정우 선수의 연승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승려팀의 김혜민 선수가 이정우 선수의 연승을 저지했지만 한종진 선수에게 막혀 연승을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사팀의 리드가 이어졌는데요. 위기를 맞은 승려팀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준 건 김채영 선수였습니다. 5연승을 거두며 단숨에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지난해 지지 옥션배에서도 5연승을 거둔 바 있는데요. 이 작년 김채영 선수의 5연승에 제물이 된 선수 중 하나가 바로 안조영 선수였습니다. 올해는 안조영 선수가 작년의 패배를 서륙하면서 김채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요. 연승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3연승에 성공하며 다시금 신사팀이 리드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은지 선수가 안조영 선수의 연승을 막고 2연승을 거두며 기대를 모았지만 이 백대현 선수가 김은지 선수를 저지하는 깜짝 활약을 선보이면서 신사팀 다시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신사팀에는 백대현, 최명훈, 이창호, 조한승 4명의 선수가 남았고요. 숙녀팀에는 단 1명만의 선수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로 본다면 신사팀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 같으나 숙녀팀에 남은 단 1명의 선수, 바로 최정 선수였는데요. 숙녀팀의 마지막 보루, 최정 선수가 백대현, 최명훈, 이창호 선수를 차례로 꺾고 승부를 최종국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최정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최종국. 이 장면 어딘가 익숙했죠. 작년과 똑같은 리턴 매치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엔 조한승 선수가 연승을 거두며 최종국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엔 반대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승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한승 선수가 승리하면서 신사팀이 최종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17기까지 진행된 지지 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 이 통합 스코어를 봐도 아주 팽팽합니다. 숙녀팀이 역대 9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신사팀이 올해를 포함해 8회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이 해가 지날수록 신사팀은 좀 더 어려지고 숙녀팀은 더 성장하면서 균형이 좀 팽팽하게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 선수의 연승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게 연승전의 매력인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지 옥션배는 연승전의 재미가 가장 극대화된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화제를 본 제17기 지지 옥션배, 이 이야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나눠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다고 하는데요. 선아 씨, 어떤 게스트죠? 네, 제17기 지지 옥션배 우승을 차지한 신사팀의 주역 2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죠. 6연승을 거둔 이정우 선수,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사팀을 우승을 확정지은 조한승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바둑 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두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한 분씩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기사 이정우 구단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기사 조한승 구단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우승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또 가볍게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지지 옥션에 처음 나와가지고요. 네, 본선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6연승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번에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저도 뭐 숙녀팀이 가장 항상 세지고 있어서 기대 안 했었는데 옆에 그 정우 형이 워낙 처음에 잘해주는 덕분에 저희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조한승 선수에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년 연속 최종국을 승리해서 신사팀이 우승을 확정지었어요. 네. 이 사실 승자 인터뷰에서 숙녀팀은 객관적으로 강자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 신사팀의 11명의 선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개인전과는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우승을 확정짓고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네, 일단 뭐 숙녀팀이 항상 해를 갈수록 세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정 구단이 랭킹이 저보다 한참 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네,
좀 한편으로는 부담이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판인 만큼 또 신사팀에서 혹시나 하는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였기 때문에 뭐 부담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약자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감들을 이기고 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그 신사팀에게는 2년 연속 영웅이 되셨지만 사실 숙녀팀에게는 좀 역적이 됐단 말이죠. 혹시 숙녀팀의 후배 기사들에게 사부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는 원망을 좀 듣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원망을 듣진 않았고요. 뭐 조금 이제 앞으로 다닐 때 좀 눈초리가 눈치를 많이 네, 보고. 좀 따가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뭐 좀 항상 저희는 승부를 하고 뭐 이기고 지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절 미워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워낙 저희가 또 평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친하게 지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년 연속 사실 우승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최종국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선수잖아요. 네. 특히 최정 선수와의 대국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또 이겼어요. 네. 그럼 이 비결이 또 따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정 구단이 사실 좀 저와 대국할 때 조금 평소보다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최정 구단에게 몇 판 이겼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좀 제가 운 좋게 이겼어요. 최정 구단이 좀 기풍상 조금 저보다도 더 좀 낙관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제 작전이 어떻게 보면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좀 상대방에게 좀 마음을 놓게 한 다음에 이게 되는 작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굉장히 겸손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번 지지 옥션배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정우 선수에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 파죽의 6연승을 거두면서 최고의 모습 또 그런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작년에는 그 나이가 되셨는데도 참가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네. 신청도 하지 않으셨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네. 그 부분은 사실 승부를 좀 내려온 지는 꽤 오래돼가지고요. 시합에 자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사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고 이번에 나오게 된 계기는 사실 주위에서 하도 나가지 안 나가냐고 자꾸 재촉을 해서 그래도 뒤로 갈수록 이제 연배들이 이제 저보다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번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으로 출전하게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이정우 선수의 실력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자꾸 나가라고 네. 나와가지고 6연승까지 차지를 해줬습니다. 네. 이번이 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번에 6연승을 거두셨기 때문에 아마 신사팀에서는 가만히 두진 않으실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볼 수 네.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6연승을 거두는 동안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대국은 어떤 대국이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대국은 사실 오유진 선수랑 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석 자체도 제가 아예 처음 둬보는 포석이고 사실 준비한 포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바둑이 초반에 운이 좋게 좀 잘 풀리면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6연승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두 자꾸 운이 좋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운이 또 실력이 그렇죠. 따라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실력과 노력. 네, 그럼 이렇게 두 분 또 활약을 해주셔가지고 신사팀이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우승 후에 기쁜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신사팀끼리 좀 회식이라든지 축하 파티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은 하진 않았고요. 이제 뭐 시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각자 사실 뭐 각자 생활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전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이 끝나면 이제 한번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상 끝나고 꼭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지인분들과 다른 축하를 기념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주위에 이제
아무래도 제 바둑의 품격이라는 곳에서 성인들을 가르치는데요. 거기서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매일이요? 네, 다들 제1인 모양인 것처럼 거의 뭐 보여줬구나, 너무 같이. 많은 분들이 거의 뭐 매일 하다시피 해서 너무 많은 회식 때문에 지금 좀 힘듭니다. 네. 조한승 네. 선수는 어떠신가요? 아, 저도 뭐 그 확실히 지지 옥션배가 인기가 많은 게 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굉장히 이제 그 연락 잘 안 하시던 분이 그래서 1년마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직 저는 뭐 특별히 회식은 못 했는데 내일 모레 이제 그 도장 학생들과 이제 회식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저희 뭐 가족이나 또 뭐 친한 동료들과 회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맛있는 걸 대접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 상금이 좀 입금이 돼야 재미있는 회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또 신사팀끼리도 멋진 축하 파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이정우 선수에게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6연승으로 정말 멋진 시작을 하면서 올해는 신사팀이 좀 쉽게 우승을 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결국 최종국까지 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6연승이나 했는데 혹시 우리 팀이 좀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는지. 6연승을 제가 했을 때도 사실 마지막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6연승하고 졌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지 옥션배를 보면 앞에서 아무리 연승을 해도 결국은 거의 마지막에 한두 명 남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6연승 할 때 여기서 한 2판 정도 더 이기면은 진짜 이거는 끝낼 수 있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끝이는 바람에 이제는 이건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이 두 분의 평소 모습을 또 바둑 팬분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바둑 외에 좀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운동을 해봐서요. 운동하는 거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요. 한동안은 이제 운동을 못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도 아직 많이 불고 한 20kg 정도 많이 불고 해서 이제 다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정우 선수 이 바둑계에서 만능 스포츠맨으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좀 안 한 지는 꽤 됐지만 그래도 이전에 어떤 운동을 좀 즐겨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축구라든지 뭐 테니스, 농구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은 웬만한 운동들은 거의 안 해본 운동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태권도도 했었고, 네,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잘 맞는다 혹은 재밌게 즐겼던 운동은 뭘까요? 뭐 가장 좋아했던 건 뭐 축구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조한승 사부님은요? 네, 저도 사실 뭐 특별하게 뭐 취미가 있지는 않고요. 뭐 운동을 저는 뭐 아주 좋아하진 않았는데 뭐 예전에 뭐 좀 뛰는 운동이라면 농구를 좀 가끔 이제 정우 형이랑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간혹 볼링을 치거나 뭐 저는 그 당구, 쓰리 쿠션 치는 거를 좀 오래 쳐왔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좀 최근에는 손목이 조금 아파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손목 그 보호대를 차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것이 사실 뭐 제가 뭐 크게 아픈 건 아닌데 이제 좀 엄청 좀 무거운 거를 든다던가 좀 힘을 손목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약간 따끔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바둑을 둬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바둑돌이 네. 가벼우니 얼마나 다행인지. 하지만 좀 공부를 열심히 하다 그런 걸로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오른손으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네, 다음으로 이정우 선수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성인분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교육 활동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혹시 뭐 남다른 교육 철학 같은 것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육 쪽에 종사한 지는 이제 한 20년 됐는데요. 뭐 아이들을 사실 중점으로 오래 했습니다. 거의 한 아이들을
종점으로 20년 하고 성인들 한지는 한 8년, 9년 이제 그 정도 되는데요. 네, 사실 아이들한테 좀 더 집중했던 교육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인생에 거의 교육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바둑 실력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한 10배는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자신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아이들을 좀 이제 정리하고 접게 되면서 지금 이제 성인들만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인분들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재미는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좀 더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허전함은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이제 교육업에 더 종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지 지금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20년 넘게 이렇게 아이들과 성인을 가르쳤으니까 이 그동안 만난 제자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뭐 유명한 선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좀 많이 힘들게 했다거나 이런 제자들이 있을까요? 근데 기억에 남는 제자들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아서. 네, 왜냐하면 저를 거쳐서 지금 프로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한 7, 80명은 될 겁니다. 네. 그중 몇 명만 좀 네. 얘기해 주신다면. 뭐 여자 이번에 뭐 지지혁신에 나왔던 뭐 오유진 선수, 김채영 선수, 뭐 조성환 선수도 다 나와서 제가 이제 도장에서 이제 그랬었던 아이들이고요. 뭐 그 밖에도 뭐 나연 선수나 아니면 뭐 그 외에도 너무 많은 프로 선수들이 있어가지고요.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콕 네. 집어서 얘기하면 또 다른 제자들은 네네네. 조금 서운할 서운할 수가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어서 조한승 선수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동료 기사들이 아주 재미있는 증언이 들어왔거든요. 한승희 형처럼 공부를 안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유지하는 거 보면 정말 천재가 아닌가 싶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반박하시나요? 조한승 선수도 천재형 아닌가요? 하셨는데 진짜 천재형이죠. 한승형만큼 저는 공부를 안 하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뭐 저를 놀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연구생 때에는 제가 그 뭐 좀 새벽까지 공부를 한다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새벽까지 공부하는 걸로 네. 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랄까. 방송이라서 거짓말은 안 됩니다, 사모님. 네. 공부 새벽까지는 아니고 몇 시, 어. 늦게까지 하시는 거죠? 네, 새벽까지 주로 이제 그 영상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바둑 책- 영상. 네네 뭐 그런 걸로. 네, 그리고 사실 공부는 안 하는 사실 공부는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바둑을 많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이제 평소에 다른 기사들이 두는 것을 이제 좀 항상 나름대로는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유지한다고 하기도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이제 후배 기사들이랑 두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좀 나보다 약한 것 같은데 느꼈다면은 지금 이제 나보다 잘 두는구나 바둑을 점점 이제 실력 차이가 없는 거를 느껴서 네. 뭐 이제는 뭐 더 랭킹이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요할 때 또 한 방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전에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온 이 기간들과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우승 상금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표정이 왜 그러신가요? 우승 상금 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네, 지지옥션배 우승 상금 1억 2천만 원. 이 12명의 선수가 나누면 인당 1,000만 원의 상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또 이정우 선수는 연승을 했기 때문에 이 연승 상금 400만 원도 받게 되는데요. 이 상금 또 추후에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상금은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일에 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좋은 개인적으로 좋은 일. 네, 왜냐면 뭐 여러 지인들과 또 여러 좋은 일에 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특별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음. 일단 뭐 그래도 끝나고 회식도 한번 해야 될 것 음. 같고, 네네. 그리고 뭐 지인분들이랑 좋은 모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조한승 선수는요? 네, 저도 뭐 특별한 계획은 없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년에 또 우승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승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네. 저한테 쓴다는 얘기죠. 네. 네, 뭐 저와 제 주변에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이정우 선수의 경우에는 선봉으로 출두를 하셨기 네네네. 때문에 이 연승 상금도 받으셨잖아요. 조한승 선수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최종국 우승을 결정지은 것은 너무나 좋지만 네. 혹시 뒤에 또 선수들이 있어서 연승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음. 근데 제가 한 5년 전이었으면 그렇게 해서 먼저 나가서 좀 많이 이겨보고 싶다 했을 텐데 지금은 솔직히 그럴 자신이 별로 없어서 네, 특별히 그런 건 없고 또 저희 팀에서는 또 마지막에 또 그 팀 승리를 결정을 짓게 되면 또 주는 보너스를 아, 측정을 그래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제가 효율로는 가장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어쩐지 아까부터 굉장히 편안한 그러니까요. 인상이었어요. 네. 외유내가. 아까 연승 상금 얘기할 때도 크게 네, 그러니까요. 뭐 부러운 기색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상금 얘기도 나눠봤고 두 분의 앞으로의 행보도 좀 궁금하거든요.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기사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업을 워낙 오래 했고 이제 올해부터 아이들을 좀 내려놨다 보니까 이제 성인분들을 가르치면서 좀 여유가 생겼는데요. 그렇죠. 그 여유가 이제 가끔씩 이제 원래 안 나왔던 시합도 나와볼까도 생각이 있고 아니면 좀 저희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나중에 다시 가르쳐볼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좀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천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계속 교육에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한승 선수는요? 네, 저도 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사 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나이에 비해서 뭐 저도 이제 몇 년 지나면 거의 3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못했지만 나름대로 올해는 꾸준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쉬면서 어느 정도 좀 말씀하신 그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적절한 휴식도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도 이 지지옥션배에 나오게 된다면 난 몇 번째 출전해서 몇 연승을 하고 싶다 이런 좀 포부가 있을까요? 이번에 처음 나올 때도 제가 처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사실 처음에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가 시합을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 감이 없어가지고 좀 준비하고 나올까 했는데 이제 한종진 주장께서 이제 첫 주자로 나가지 않겠냐고 하셔가지고 근데 막상 그래도 첫 주자가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서요. 연승하는 데는 아무래도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첫 주자로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내보내 주셔서 사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나갈 수 있으면 사실 첫 번째 주자로 나가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다들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뭐 내년에도 나가게 된다면 뭐 그냥 보내주신 자리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그럼 7연승까지 어떻게 노려보는 걸로? 뭐 처음 나가면은 사실 노력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그 중간쯤 나가면 7연승은 아무래도 강자들이 뒤쪽에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까지 이 영상이 박제가 돼서 첫 주자로 7연승을 거두셨으면 아니요, 연승에 대한 좋겠습니다. 답변은 사실 아까 전에 해주셨었어요. 네, 네, 2연승 맞습니다. 정도를 더 네. 하셨으면 네, 우리 네. 팀이 더 쉽게 우승을 했을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8연승을 그럼 목표하시는 걸로 8연승까지. 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고요. 조한승 선수는요? 저는 이제 올해 사실 지지옥션 결과로 이제 이정우 선수가 이제 6연승을 한 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와 좀 자리를 바꿔서 저와 바꿔서 제가 한번 이제 첫 투자로. 네, 처음 나가서 한번 도전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올해 그 주역인 올해 신사팀 우승의 주역인 정우 형이 딱 마지막에서 딱 20장을 버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와, 내년에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내년 바둑톡톡에 한번 네. 나와주셔야 주한 될 것 선수는 같습니다. 내년에 첫 번째로 등판해서 몇 연승 거두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5연승만 해도 저는 네,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하나 깎아서 5연승.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을 응원해주신 팬분들이나 또 지인, 가족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미처 승자 인터뷰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다면 지금 좀 시간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 저도 프로 생활하면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지지 옥션을 하면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대회인 줄 이번에 참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도 원래 관심 없이 그렇게 잘 보지 않으셨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 이번에 많이 보시고 이게 기뻐하셨고요. 예. 그리고 바둑의 품격이란 클럽에서 이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그동안 뭐 여러 시합이 있었지만 정말 이제 좀 이렇게 실력이 약해지는 와중에 또 그래도 좀 재밌고 멋진 승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네, 올해까지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지지 옥션배 이런 또 기운을 받아서 또 다른 시합까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정우, 조한승 선수 모시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진짜요. 너무 말씀을 잘 해줘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네. 사실 이런 자리가 저는 이렇게 익숙지는 않은데 너무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조한승 선수랑 같이 나오게 돼서 사실 지지 옥션에서 조한승 선수 덕분에 여기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항상 늘 끝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은 조한승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지 옥션은 이번에도 사실 너무 편하게 사실 봤고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편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방금 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 첫 번째로 못 나간다는 것을 저도 약간 이렇게. 네. 역시 바둑길 신경전. 네, 조한 선수는 오늘 어떠셨나요? 예, 저도 이런 자리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지 옥션배라는 또 재미있는 시합에 관해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내년에도 지지 옥션배에서 꼭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어떤 분이 선봉장으로 나올지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선봉자가 됐든 두 분 모두 내년에도 지지 옥션배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더욱더 재미있는 바둑계 소식을 원하신다면 위클리 매거진 바둑 바둑 톡톡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